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나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있지도 않는 범죄 사실을 만들려 같은 짓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 소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를 하겠다며 또 소환 조사한 거죠. 그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재판이 있는 당일 말입니다. 이날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창피 주기, 모욕 주기, 이재명 악마 만들기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조사도 역시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검찰이 혹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나요? 3차 소환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검찰이 물어보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에 따른 검찰의 3차 조사와 관련해 왜 다시 불렀나 의심될 정도라고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조사도 역시나 제가 낸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마나 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일명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생쇼를 보여준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이 제시된 증거도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 사기범을 잡던지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사의 역할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 권력을 위해 사적 보복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검찰의 4차 조사 요구와 관련된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후 약 10분간 입장문을 읽고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조사는 오후 8시 50분께까지 9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이 대표는 오후 10시 36분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장동 의혹 조사 2차 소환 조사에서 12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된 셈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은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200쪽에 가까운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면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는데요.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하기 위해 지난 조사에 이어 또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오늘 조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질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며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당과의 친밀도를 묻는 등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질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심야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 끌기를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차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측은 4차 소환조사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전 출석길과 마찬가지로 마중을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난 1차 조사의 경우 이 대표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30여 명의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맞이하러 모인 바 있습니다. 이는 혼자 다녀오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번 출석에는 변호인 1명만 대동했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이 대표에게 응원을 보냈는데요. 이에 호응하고자 이 대표는 차에서 내려 준비된 단상에 올랐고 그는 손을 흔들고 머리를 숙여 인사한 이후 다시 차에 탑승해 귀가했습니다. 275회 압수수색,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 헌정사상 유례도 사례도 찾아볼 수 없는 마구잡이 망나니 정적 죽이기 수사를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인 듯 싶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형사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권오수를 포함하여 주가 조작 선수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면소 판결 등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고 그 세부적으로는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3차 주가 조작으로 기간을 구분한 것에 비해 오늘 법원은 5단계로 주가 조작을 구분하고 그중 검찰 공소장상의 2차, 3차 주가 조작 기간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유죄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포괄일죄로 본 것은 2010년 10월 21일 이땡호, 김땡현으로 주가 조작 주포가 바뀐 이후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이고 김건희 여사가 김땡현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집니다. 즉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포괄일죄로 판단한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가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주가 조작 기간 내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가 공범들의 시세 차익 추구의 측면에서 실패한 시세 조장이라고 본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 의도라는 측면에서 권오수와 주가 조작 선수 김땡현, 이땡호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법원이 판단하는 5단계까지 종목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주식이었고 그 사주는 권오수로 동일하며 주가 부양을 위해서나 또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나 법원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기간 동안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2011년 12월에 250억 원 상당을 발행한 것도 권오수였으며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본 기간 중 검찰 공소장상의 2차 주가 조작 기간 내에는 주가 부양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매우 높았다는 측면에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대 8억에서 10억까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고 권오수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2012년 11월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하여 무려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주가 조작 선수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300원에 매도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땡땡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하려는 준비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6월 8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6.4%로 압도적이고 성별, 지역, 직업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무엇이 두려워 이를 반대하고 수수방관합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수용을 외치며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때는 민심을 예민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임을 경고합니다.